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25,000달러까지 단방에 랠리를 벌이면서 상승 모멘텀이 다소 소강 상태에 빠진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별다른 큰 움직임 없이 24,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블랙록 프라이빗 트러스트 출시 약발이 생각보다 약한 것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큰 글로벌 자본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점 여전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2.5% 정도 포트폴리오의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할당하게 되면 1조 달러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긍정적인 소식이 얹혀졌습니다. 헤지펀드계의 거물로 불리는 스티븐 코헨이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설립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코헨이 이끄는 자산관리기업 포인트72는 261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조 원을 운용하는 곳입니다. 이 소식이 의미가 큰 것은 스티븐 코헨 본인 스스로가 주식에서 암호화폐로 완전히 개종했다, 이렇게 밝혔을 정도로 이쪽 산업의 비전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더리움과 디파이, 이런 것들에 관련된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세력과 세력의 자금이 이렇게 하나 둘 추가된다는 것은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글로벌 달러 패권에는 아무래도 거대한 변화가 생기긴 하려나 봅니다. 이번에는 중동의 맹주이자 한때 친미 왕국으로 불리기도 했던 사우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 방문에도 사실상 모욕적인 결과를 시전했던 사우디가 탈미국 행보를 아주 광폭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에 방문한다라고 하는데 2년 7개월 만에 첫 해외 방문국으로 사우디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사우디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 일부에 대해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국제 원유 시장을 지배하는 달러화의 기축 통화 지위를 흔드는 시도이자 최근 급격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브릭스 공용 통화의 등장을 앞당길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달러에 대항하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 그런데 그게 지금 블록체인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들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블랙록의 프라이빗 트러스트 출시 소식에 25,000달러 턱밑까지 랠리를 펼쳤던 비트코인은 일단은 조금은 기운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000달러 돌파 시도 지지를 이어가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얼마나 블랙록의 약발이 이어질지 여러모로 관심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블랙록이 거대 기관들의 비트코인 투자의 길을 터줬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자본 세력들 역시 블랙록의 행보를 이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앞서 짚어봤었는데,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 가운데 한 명으로 통하는 스티븐 코헨이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설립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록웍스 보도 내용을 보면 법인 설립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 회사는 암호화폐 현물 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자 농사를 포함한 디파이 프로젝트에 손을 대거나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록웍스는 스티븐 코헨이 이미 인력 채용 또 영업을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투입을 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코헨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티븐 코헨은 261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조 원 규모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 포인트7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개 지역에 사무소가 있고 직원만 1,600명이 넘는 나름 규모가 꽤 있는 곳입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는 코헨은 이미 스스로를 주식에서 암호화폐로 완전히 개종한 인물이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있다, 포인트72에서 뭔가 쌓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던 게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엔은 암호화폐 시장 진입 시점과 관련해서 당시 상황에서는 시기가 좋지 않다라는 점과 함께 비트코인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신경 안 쓴다. 블록체인의 배후에 있는 기술, 그것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코엔이 암호화폐로 개종했다라고까지 밝히면서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시대적인 트렌드를 쫓는 차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이미 상당한 준비 과정이 진행됐다라는 점, 꽤 전략적으로 지금 타이밍에 시장의 직접 플레이어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점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돈귀신들이 왜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시장에 잇따라 약속이나 한 듯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지 참 많은 생각거리들과 함께 나름의 안도감도 함께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시장 진입으로 비트코인이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나무 원리로 익숙한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 캐시 우드는 블랙록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2.5%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것이고 이걸 수치화하면 비트코인 시장에 1조 달러 규모의 수요가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비트코인 시장에 1조 달러 자금이 투입되면 적어도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참 우리가 딱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포인트인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참으로 궁금한 지점입니다. 거대 자본 세력이 하나둘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들이 언급하는 관련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블랙록이 이번에 프라이빗 트러스트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함께 언급했었던 프로젝트의 토큰이 60% 넘게 폭등하는 양상을 확인했습니다. 블랙록은 프라이빗 트러스트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 에너지 웹이 환경에 덜 해로운 비트코인 마이닝 전략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RMI나 에너지 웹 같은 조직이 비트코인 채굴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이니셔티브를 따를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이 참 무서운 게 에너지 웹 토큰이 64%대 폭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친환경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블랙록이 적극적으로 콕 찍어서 언급을 한 건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좀 확인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환경 이슈를 블랙록이 언급하면서 직접 돌파하겠다라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블랙록의 이번 시장 진입은 단순히 엄청 많은 돈이 들어온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요즘 중동의 맹주, 사우디의 행보가 아주 엄청 재밌습니다. 원유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었는데도 사실상 모욕적인 결과로 글로벌 망신을 준 데 이어서 러시아와 중국 이 둘과 사우디의 행보가 요즘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2년 7개월 만에 첫 해외 방문국으로 사우디를 선택하며 나름의 의미부여 시그널을 아주 강하게 날려줬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에 거의 친미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사우디에 대한 직접 압박과 더불어서 미군의 중동 철수가 잇따르자 양국 관계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이런 미국의 공백을 잘 캐치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삐짓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단순히 외교적인 친밀성 강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고 사우디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어마어마한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원유 일부에 대해서 위안화 결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 기축통화, 이 달러의 지위가 말 그대로 지금 일단은 원탑인데 이걸 좀 더 균열을 내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또 하필 탈달러에 선봉에 서 있는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통합해권 측면에서 견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 새로운 안보 경제 파트너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이렇게 나름의 윈윈 전략이 이 둘 사이에 지금 깔려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터키,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과 더불어서 브릭스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브릭스 경제권을 확대해서 달러에 대항하는 브릭스 공용 화폐를 만들려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인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사실상 G7에 대항하는 새로운 글로벌 그룹 체제가 구축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더 이상 달러가 아닌 자신들의 공용 화폐를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글로벌 달러 패권의 위상은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봐야 하겠지만 더 강화되는 상황을 더는 기대하기는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 없다 그런 말이 참 많은데, 정말 영원할 것만 같이 잘난 척 더럽게 하던 달러도 결국 이렇게 조금씩 스크래치를 입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브릭스 체제가 확장 구축되면 우리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구축하게 될 통화 시스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러시아에 이어서 이란, 이렇게 해외 결제 대금을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는 건데, 이게 또 표현을 달리하자면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서방이 뭐라고 하든 제재를 하든 말든 스위프트에서 쫓아내든 말든 이들 국가들은 자기들끼리 쿵짝을 맞춰가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브릭스 체제가 확대되고 강화될수록 스위프트 체제를 대체하는 자신들의 블록체인 송금 영역이 확장될 것이고, 이건 또 자연스럽게 CBDC와 연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리플이나 스텔라, 알고랜드 같은 프로젝트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패권의 변화 상황과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 속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선택을 받게 될지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우리에게는 정말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리플이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것은 아마 이 이미지 한 판이 다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함께 분석을 해봤었던 이미지인데, 여기서 보면 러시아의 자체 송금망 SPFS는 중국의 CIPS와 연결되어 있고, 이게 또 ISO와 연결되어 있는데 ISO와의 관결성이 굉장히 높은 게 또 리플입니다. 물론 러시아의 SPFS는 인도의 SFMS와도 연결이 돼 있어서 결국 이들 브릭스의 맹주들의 현행 스위프트 대체 시스템들은 ISO와 나름의 연관성이 있는 데다가 리플이 또 ISO와 관련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결국 브릭스 국가들의 블록체인 시스템이나 CBDC 시스템이 구축될 때 리플의 역할을 기대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세상 참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관련성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리플의 기술력을 활용할지, 실제로 그렇게 될지 정말 엄청 많이 궁금한 지점입니다. ISO 얘기가 나온 김에 또 하나 우리가 잘 체크하고 바라봐야 할 지점이 올해 11월부터 적용되는 국경 간 송금의 새로운 국제표준 ISO 20022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국제송금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 스위프트를 포함해서 각국 중앙은행, 민간은행 등등이 이걸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도 물론 포함되고 유럽 중앙은행, 영란은행, 비자, 마스터카드, JP모건, 블룸버그 등등 여러 공식 적용 그룹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연준도 2023년에 이걸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리플렛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딱 리플만 공식 파트너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스텔라 루멘과 알고랜드 등도 ISO 20022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들 프로젝트들이 ISO 2002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건 맞지만 ISO 2002의 공식 멤버는 아닙니다. ISO 2002 표준을 알아서 자체적으로 적용한 것이지 ISO의 인증을 받지는 않은 상태로 이걸 공식 인증받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지금으로서는 리플밖에 없는, 리플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리플이 가진 경쟁력과 상징성을 아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XRP 홀딩과 관련해서 정말 참 쉽지 않다, 이런 점 저 역시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데, 리플이 가진 이런 훌륭한 상황들은 그래도 XRP 홀더로서 자부심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많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딱 하반기 미드텀 랠리의 시작점을 알리는 상황이었으면 정말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